그랬더니 남자애들은 당연히 180이 됐으면 좋겠다. 여학생들은 166.5cm가 됐으면 좋겠다.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들은 그럼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성동 아이누리 한의원의 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아이의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애가 어떻게 커갈 건가? 아이가 뱃속에 있던, 아니면은 아주 뭐 3살 미만의, 3돌 미만의 꼬맹이던, 아니면 뭐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혹은 초등학교 들어간 직후에도 많은 분들이 진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 파트를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이제 아이들의 면역력, 요즘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결국은 아이가 면역력도 튼튼하고 성장도 잘 된다, 이런 전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제일 많이 걱정하고 신경 쓰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똑똑하게 클까? 그런 거죠. 그 신경 안 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든 뱃속에 아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으셔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고, 또 결정적인 말하자면 조건,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부가적으로 해주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성장이든 면역이든 두뇌 발달이든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 잘 키울 것인가, 이 파트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거의 한 20년 동안 아이들을 주로 진료를 해왔고요. 그 전에는 뭐 연구원 생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전혀 엉뚱하게 막 무슨 기계 설비하다가 와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좀 웃기니까, 제가 전문적으로는 이제 아이들 주로 진료하는 한의사다, 이것만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경력은 굉장히 다채롭고 광범위하고 많지만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클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것.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작지만 다리가 굉장히 길어서 아주 비율이 좋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고 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친구들 보면은 완전히 다른 비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저희가 그걸 보면은 너무 부럽잖아요. 저도 이제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인데, 아이들이 키가 큰 아이였으면 좋겠고, 나중에 막 대학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듬직하게 옆에서 이렇게 딱 가드처럼 딱 서 있고, 혹은 막 옆에서 진짜 이렇게 상냥하고, 그다음에 꼼꼼하고 똑똑하고 이런 스타일의 아들,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부러움의 대상, 아들 잘 키웠다, 이런 대상들 수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이제 우리가 쉽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BTS가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이제 BTS 아미라고 자칭하더라고요. BTS가 인정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 아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BTS 노래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BTS 잘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이 친구들이 키가 그냥 평균을 보통 넘어서는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이 7명이 평균 177cm.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것 중에서 아이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0등부터 100등까지 퍼센타일이라는 걸 나눕니다. 퍼센트에다가 등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100분 위수라고 하는데, 퍼센트도 아니고 그냥 등수도 아닌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100분 위수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00등, 제가 그냥 편의상 100등이라고 부릅니다. 100등이 제일 큰 거고, 빵등이 제일 작은 거예요. 같은 연령대 아이, 같은 월령의 아이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아이를 100등으로 놓고, 키가 제일 작은 아이를 0등으로 놓고, 평균을 50등에 놓고,
이런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 아이가 몇 등에 해당하는가를 측정합니다. 물론 성인도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170cm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25등이에요. 평균이 한참 안 되죠. 평균은 173이에요. 50등. 그 다음에 90등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181이 넘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평균 177이라 그러면 그 등수 100분위 수로 따지면 80등 이상입니다. 상당히 큰 편인 거죠. 평균이 그 정도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아이가 이제 RM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 이름이라는 거를 처음 BTS를 조사하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RM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181cm. 생각보다는 아주 크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차승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84, 막 187 이렇게, 김남진 이런 친구들은 아예 외계인들이에요. 100등 바깥에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우리 아이가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건 그냥 차라리 로또를 사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게 나으니까 지금 우리는 BTS 정도, 한 177, 오케이. 이런 정도면 아주 듬직하고 훌륭한 아이들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핫한 이 트와이스를 저희가 트와이스의 애가 도대체 몇 명인 거죠? 9명이군요. 이 친구들의 평균 키는 163cm예요. 163cm는 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자 성인 키의 평균 키는 160cm예요. 그러니까 163이면은 평균보다 높은 거죠. 근데 163이면 177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한 60등, 70등 라인 사이. 이 중에서 이제 키가 제일 큰 친구가 쯔위는 169cm예요. 이 169cm가 현실적으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남자 키로 바꾸면 182cm예요. 182cm면 그냥 농구해도 되는 키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같이 진료했던 그 선배님이 여자분이었는데 그 선배님도 키가 171이었어요. 그렇게 크면 원래 안 되거든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너무 크다. 네. 적당하게 크자, 우리. 어쨌든 한 70등 정도 라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주 만족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자는 한 163, 요 라인이면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잘 큰 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트와이스에서 가장 키가 작은 다현이는 158cm. 158cm면 남자 키로 바꾸면 남자 키하고 여자 키 차이가 13cm예요. 그래서 남자 키로 바꾸면 171인 거죠. 어머님들이 느끼기에 남자 키 171이라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본인 키를 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아주 큰 키는 아니다. 그래서 평균은 트와이스는 전체적으로 163cm구나. 그럼 이건 성인 키잖아. 그러면 중학교 때 완전히 다 크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조사를 했는데 2008년도 조사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웃기는 결과여가지고 제가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남학생들이 혹은 여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키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은 당연히 180이 됐으면 좋겠다. 어처구니 없죠. 여학생들은 166.5cm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처구니 없이 13cm 더하면 180이잖아요. 그냥 179.5cm니까. 어처구니 없는 키를 희망했어요.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꿈은 높이 가는 때니까 그때가 좋은데 중요한 건 남자가 원하는 여자친구 키를 또 물어봤죠. 근데 남자가 원하는 여자친구 키는 166.1cm 평균 내보니까 여자가 원하는 남자친구 키는 178.5cm 서로 상당한 대답들을 하고 있더라 라는 이 결론을 과학과학회지에서 낸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실제 키는 남자는 173.3cm고 여자는 160.6c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균 키가.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키에 비해서 남자아이들은 7cm 가까이 떨어지고 여자아이들도 거의 6cm 가까이 작은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더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자아이들이 여자친구의 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실제 키하고 6cm 차이가 나고 남자아이들도 5cm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크면 멋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뭘 나쁘다고 얘기할 수 실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리는 5cm, 6cm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맥시멈으로 큰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클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신이 내린 기럭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조인성, 차승원, 강동원, 주지훈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은 차승원은 188cm거든요. 188cm면 의학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크면 안 돼요, 원래.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제 무릎 부상, 고질적인 관절염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사실은 이제 차승원 저분은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해요. 저는 뭐 친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188cm, 187cm 이런 라인이라 그러면 저희가 대화할 때 하늘 보고 대화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욕심이고 실제로 남자친구인 것처럼 생각해서 한 177 라인 정도에 떨어지면 혹은 여자 같은 경우는 한 163 라인 정도에 떨어지면 사실은 제일 좋겠구나. 그러면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느냐? 혹시 대표님 저기 키가 어떻게 되죠? 180. 충격적인 키를 갖고 계시군요. 그러면 혹시 와이프 되신 분은 67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자하고 여자는 113cm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의 자녀분이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4살, 6살인데 6살짜리가 딸.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 특히나 딸의 최종 예상 성장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180, 어머니께서 167. 네. 그럼 아버지 키를 여자 키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딸 거를 챙겨야 될 테니까. 네. 그럼 둘 다 여자 키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럼 제가 남자 키는 몇 센치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13cm. 그렇죠. 13cm. 그러면 180에서 13cm 빼면 167. 어머님도 167. 평균 내면 167. 네. 그러니까 두 딸의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최종 예상 성장치는 167인 거예요. 지금 혹시 애들 키 크죠? 네. 그죠? 지금도 네. 또래 애들에 비해서 많이 네, 큰 큽니다. 편일 거예요. 이제 등수를 재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180이면 이제 한 90등 라인, 85등에서 90등 라인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성장과 관련한 강의 같은 건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 뭐 굳이 영양결핍에 시달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일은 북한에서 이러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별로 고민이 안 되죠. 혹시 서 대표님 자제분이 지금 딸 아들 혹시 대표님 키가 어떻게 되죠? 70. 혹시 와이프 되시는 분은 60. 그럼 이제 큰애가 딸, 둘째가 아들. 그럼 큰애의 최종 예상 성장치는 어때요? 계산해 보셨어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170이고 그다음에 엄마가 160이면 그러면 엄마 키를 아빠 키를 딸 키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57이잖아요. 그죠? 그럼 57하고 60하고 평균값. 그러면 8.5. 158.5.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아빠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적으로 충분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너무 갈구지 마시고 아빠들 불쌍합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그러면 둘째 아들의 키를 또 예상해야 되잖아요. 아들의 키를 예상하려면 엄마 키를 남자 키로 바꾸면 되겠죠. 160을 남자 키로 바꾸면 173. 그리고 아빠 키는 170. 그러면 아들의 키는 최종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최종 예상 성장치는 71.5. 이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두 분 사이의 키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표님처럼 180이고 근데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160이라고 치죠. 그러면 아들의 키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160에다가 13cm를 더해서 남자 키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럼 180하고 173 평균을 내니까 7cm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5cm 이상 차이가 나면 특징적인 게 평균값으로 안 가고 아빠 혹은 엄마 쪽으로 기울어져서 자라요. 근데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아니요,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엄마 쪽으로 기울어져서 자라는 경우가 있다는 통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10개월 동안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이유는 모릅니다. 약간 엄마 쪽 경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쪽으로 자라면 신나는 일이 되는데 엄마 쪽으로 자라면 평균의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간값을 혹은 중간값보다 아빠 쪽으로 더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170, 저희 와이프는 157. 그럼 두 개 똑같아요.
13cm 차이면은 그냥 같은 레벨인 거죠. 대표님처럼 180하고 167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큰 아들은 최종 예상 성장치는 170, 그 다음에 우리 딸내미는 57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긴장 타기 시작하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얘들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 이렇게 긴장 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싸우지는 않아요. 서로의 유전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죠. 한 사람이 지나치게 클 때, 이럴 때 보통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남자가 크면 다행인데 여자가 크면 아빠 입장에서는 저녁 때 안주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장을 그래서 좌우하는 요인들은 그럼 뭐가 있느냐? 그래, 봐. 최종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최종 예상 성장치 계산한 법 내가 알겠어. 그냥 어떤 것들이 우리 아이의 키에 영향을 주는 하는 것들도 실제로 논문도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유전인자에 의한 요인이에요. 이게 되게 큽니다. 보통 통계적으로는 80%는 유전자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180, 167의 아이들이 무슨 150 라인이라든지 160 라인으로 자랄 가능성은 사실은 없는 거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 키 작은 엄마 아빠를 둔 아이들은 그럼 벗어날 수 없는 거냐? 그 유전적 한계에서. 그렇지 않은 20%가 있잖아요. 이 20%가 거의 10cm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유전인자의 요인이 있고 엄마 아빠 키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러나 엄마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자라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인종에 의한 요인은 얘기할 게 없잖아요. 보면 제가 예전에 유럽 수학과학회 간다고 해서 스웨덴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저랑 대화를 나눌 만한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은 없더라고요. 다 키가 이렇게 외계인처럼 다 커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저랑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초등학생 아니면 거린, 홈리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법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턱 밑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진짜 키 차이 많이 나는구나. 북반구 친구들 키 진짜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백인종이 당연히 이제 키가 크고, 아시겠지만 마사이족이나 피그미족 이렇게 진짜 실제로 유전자에 의해서 키가 아주 작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종족들도 있습니다. 성별에 의한 요인, 당연히 남자가 크다고, 아까 13cm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는 무조건 여자 평균보다 남자 평균이 13cm가 큽니다. 내분비 호르몬에 의한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분비 호르몬이 우리가 보통 제1 급성장기, 제2 급성장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1 급성장기가 언제죠?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네. 갸우뚱 하셨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1 급성장기는 그렇고 2 급성장기는 사춘기. 네, 맞아요. 네. 1 급성장기는 보통 돌에서 쇄돌 때까지예요. 이때는 사실은 키는 길이라고 불러서 안 쳐요. 왜냐하면 애들 다리도 다 안 펴져 있고 제대로 측정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몸무게만 가지고 성장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 애는 키가 몇 cm였어 이런 건 별로 의미 있는 말은 아니에요. 기분 좋은 말은 될지언정. 그래서 몸무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때 몸무게를, 만약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아이들이 3.2kg가 평균 출생 체중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얘가 돌이 됐을 때 10kg가 평균 체중이에요. 1년 사이에 3배가 느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계속 자라게 되면 얘가 5살이 됐을 때에는 우리 집이 코엑스만 해야 돼요. 이대로 계속 자라면. 그러니까 엄청 분열의 속도가 빠른 거죠. 이때가 이제 제1 급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제2 급성장기는 말씀드린 대로 사춘기. 원래 사춘기는 남자아이들은 13세, 14세 사이에 시작하고 2년, 여자아이들은 같이 11, 12세 사이에 시작하고 2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땡겨졌어요. 일찍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사춘기는 보통 이제 고환 크기를 가지고 결정해요. 냄새나 이런 걸로 결정하지 않고 무조건 고환 크기. 그다음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발달,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사춘기 시작의 시점을 판단하게 되는데 많이 빨라져가지고 여자아이들은 보통 만 10세 정도면은 시작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한 11세, 12세 사이에는 고환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양한 원인이 있고 범인이 누군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계속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환경 요인이 제일 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얘들이 얼마만큼 급하게 잘 자라주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야 되는 친구들인가? 그냥 평범하게 다른 아이들 자라는 만큼 자랄 때 더 많이 자라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한 아이를 조금 이따가. 영양에 의한 요인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굶고 그러면 당연히 성장이 발달이 안 돼. 그런데 현대사회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영양 때문에 안 크는 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질병에 의한 요인, 요것도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애들 성장 속도가 떨어져요. 대표적인 게 만성질환이 애들이 무슨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있으면 없잖아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비만, 만성질환 중에서 알레르기 질환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제어하고 어떻게든 간에 피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이슈가 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르몬 이상, 호르몬은 사실 흔하지는 않죠.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렇게 굳이 깊이 이야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키가 굉장히 크신데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퍼센타일이 뭐 예를 들어서 60, 70 퍼센타일인데 60, 70등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막 1등, 0등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검사는 좀 받아주시는 게 좋고 원인이 뭔지 사실 성장 호르몬에 이상이 있지는 않다고 판정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에는 그러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걸 이제 의학적으로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장 지연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미되어야지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점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